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육회집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저희 가게에 전 남편이 다녀간 적이 있었어요. 저희 부부가 며칠 동안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직원들이 저희 대신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했었는데 그때 전 남편이 육회집에 왔었고 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가게에 있었다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겠지만 없는 사이에 들어왔던 거라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마치고 다시 가게를 나왔을 때 전 남편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얼굴을 마주하게 된 것도 당황스러운데 전 남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육회를 먹고 식중독에 걸려서 며칠 동안 죽다 살아났다며 그에 따른 위자료를 받아야겠다면서 1,500만 원을 청구했어요. 말도 안 되는 금액에 놀란 저는 식중독에 걸린 것부터가 이해할 수 없었고 전 남편이 제가 이 식당의 사장이라는 걸 식당 내부에 걸려져 있는 사진을 보고 저에게 금전적으로 요구를 하려는 행동 같아 보였어요. 전 남편과는 점점 더 언성이 높아지더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폐업하게 만들겠다면서 손을 올리려던 그 순간 남편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반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과거의 전 남편과 있었던 일들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려야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시점에 술을 진탕 먹고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결혼 이후 남편의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봐오던 저는 함께 살아오면서 점점 실망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어서 앞으로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도 술에 취해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너무 실망스러워 답답한 마음에 한마디 했는데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남편이 저에게 손을 올리려 휘둘렀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라서 피할 수는 있었지만 저를 노려보면서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던 그 눈빛은 평소에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술도 많이 마시지만 난폭해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저에게 손을 올린 이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술을 먹었다 해도 아내에게 손을 올렸다는 건 확실하게 잘못된 행동이었기 때문에 고치지 못한다면 갈라서기로 결심하게 되었죠. 남편은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전날에 먹었던 술 때문에 흔들어 깨워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저도 출근을 해야 돼서 남편을 계속 깨웠지만 일어나지 못하길래 실망스러운 모습에 짜증이 확 밀려온 저는 찬물을 냅다 들이부으려 했는데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번호를 확인해 보니 사장님으로 저장이 되어 있길래 일단 받게 되었죠. 안 팀장,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어디쯤 왔어? 거의 다 온 거야? 아, 왜 말이 없어? 설마 또 시작이야? 결혼하고 정신 차린 줄 알았더니만 그 버릇 또 나오는 거야? 나니가 불쌍해서 계속 데리고 있었지만 책임감 없이 다닌다면 나도 월급 주는 게 아까워서 더는 안 팀장과 함께 할 수가 없겠네. 저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계속 깨우고 있긴 한데 어제 술을 많이 마셨는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중이라 깨어나는 대로 회사로 바로 보낼게요. 재수씨?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안 팀장 그놈 재수씨 만나고 나서 사람이 달라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재벌은 난 못 준다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저러는 거 보면 그놈은 그 버릇 절대 못 고쳐요. 재수씨 인생이 불쌍해서 내가 얘기해 주는 건데 더 피해보기 전에 웬만하면 정리하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시간 지나면 정신 차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간 시간만 버리고 후회만 오게 될 겁니다. 제가 그놈이 하도 불쌍해서 여태껏 데리고 있었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기는커녕 내 회사에 피해를 주는 것 보면
걔는 글러먹었어요. 그놈이 얼마나 개차반이었는지 아세요? 술만 먹으면 개가 돼서 물건 때려 부수는 건 기본이고 지나가는 사람과 시비 붙으면 그게 여자라고 해도 주먹부터 올렸어요. 그놈이 언제 또 사고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재수씨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저도 여동생이 있어서 동생 같아서 얘기해 주는 거니까 결혼 생활 진지하게 고민해봐요. 그리고 그놈한테 오늘부로 회사에 안 나와도 된다고 전달해 주세요. 저는 남편이 다니던 회사의 사장님과 통화 후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알지 못했던 남편의 과거의 행동을 듣게 되었고, 손버릇이 나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전날에 남편이 저에게 손을 올리려고 했던 행동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거기에 더해 퇴사 처리까지 되어버렸으니 저도 더 이상은 화를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부으려 했던 찬물을 남편의 얼굴을 향해 냅다 뿌려버렸고 찬물을 뒤집어 쓰게 되자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나더니 저에게 욕을 하며 화를 냈어요. 회사 출근 안 할 거야? 언제까지 퍼질러 자고 있을 건데.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서 회사에까지 피해를 주는 당신의 행동이 얼마나 실망스러웠으면 사장님이 전화하셔서 더는 못 봐주겠다고 퇴사 처리까지 하겠다는 말이 나오겠어. 그리고 술을 먹어도 곱게 먹어야지. 나한테 손까지 올리려 했던 거 기억 안 나? 나 방금 사장님과 통화하면서 당신이 나랑 결혼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고 술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전부 다 들었거든? 다른 건 몰라도 여자한테 손을 올리려는 건 우리 관계에도 심각하게 고민해볼 문제야. 어제 나한테 손을 올렸던 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지? 안 그래? 나도 어제 친구들과 오래간만에 만나서 대화 좀 하다 보니까 술을 좀 과하게 먹긴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1년간 같이 지내왔으니까 당신이 더 잘 알 거 아니야. 나도 변화되는 모습 보여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이야. 어제 잠깐 실수가 있긴 했지만 그전에는 실수한 적 없었잖아. 사장님한테는 내가 가서 얘기 좀 잘해볼게. 그래도 내가 그 회사에 다닌 지 벌써 7년이나 됐는데 쉽게 퇴사 처리하진 못할 거야. 서둘러 준비해서 나갈게. 사장님이 그럴 필요 없다고 그랬어. 더 이상 봐줄 수 없대. 당신이 일하던 자리 이미 다른 사람이 앉아있나 봐. 그리고 나도 당신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어. 아침부터 정말 이럴 거야? 내가 앞으로 잘한다고 하잖아. 이 사장은 내가 이러는 거 한두 번 본 것도 아니면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남편은 회사 일부터 급하게 정리하고 오겠다면서 저녁에 다시 대화하자며 대충 옷을 갈아입은 뒤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저도 그제야 출근을 할 수 있었지만 남편의 모습에 실망을 많이 했던 저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고민이 되었어요. 그렇게 힘든 하루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퇴근하고 들어와야 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전화도 해봤지만 받지 않길래 그때부터 또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늦은 새벽 시간이 되어서야 들어온 남편은 또다시 저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침에 심각하게 대화를 했으면 반성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는 건데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또다시 술을 마시고 들어왔길래 더 이상 믿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엄청난 사건이 터지게 되었고 남편은 경찰 조사를 받아야만 했어요.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 놈이 저를 보자마자 아침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는지 저에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너, 내가 어느 정도 맞춰주고 사니까 내가 아주 우스워 보이지? 내가 술 마시는 것까지 눈치를 봐야 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내가 회사에 찾아가 사장님한테 좋게 해결하자고 부탁했는데 내 말을 끝까지 안 들어주더라고. 7년을 밑에서 개같이 일해줬는데 술 좀 먹고 늦은 거 가지고 나를 내치고 그 자리에 다른 직원을 앉혀? 이런 상황에 내가 지금 술을 안 먹고 제정신으로 있겠냐고.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는데 오늘만큼은
당신도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보면 사장님이 잘못한 줄 알겠네. 네가 그동안 보인 행실이 얼마나 개차반이었으면 퇴사 처리를 했겠어. 사장님이 불쌍해서 데리고 있어준 거라던데? 일자리를 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똑바로 행동할 생각을 해야지. 잘난 것도 없는 주제에 뭐라도 되는 것 마냥 얘기하더니 아주 꼴 좋다. 어차피 나도 너랑은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도 않아.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해도 일단 나와 먼저 대화를 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우선 아니야? 네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정신 차리고 오늘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게끔 행동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새벽 4시가 다 되어서 들어온 당신이 너무 실망스럽고 앞으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미래가 그려지지도 않아. 그냥 앞이 캄캄한 암흑 같아.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우리 여기까지만 해. 네가 뭔데 그런 결정을 내려? 내가 이혼하고 싶다고 그랬어? 오늘 같은 날은 이해해달라고 했는데 너 지금 내 말 무시하냐? 눈 돌아버리는 거 보고 싶어? 왜? 술도 먹었고 기분도 안 좋은데 내가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화가 많이 났어?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어제처럼 내 얼굴에 또다시 손을 올리려고? 남편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눈에 보이는 물건들은 죄다 주워들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저에게 집어 던져버렸어요. 남편의 돌발 행동에 당황해서 급하게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는데 남편은 더욱더 난리를 쳤어요. 망치로 문을 때려 부순 뒤 방으로 들어오려 하길래 경찰서에 신고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남편이 방문을 부수고 들어와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고 경찰이 왔을 땐 이미 늦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 보니 병원에 있더라고요. 희미하게 눈을 떴는데 양가 부모님의 대화 소리가 귀에 들렸고 제가 왜 병원에 누워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 딸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 아니 얼마나 세게 우려쳤으면 정신을 잃어서 병원까지 왔겠어요. 잘못을 했으면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죠. 제 아들에게 대충 들어보니까 며느리도 잘한 게 없더구먼요. 잘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대사 처리가 되니까 그게 마음 아파서 술 좀 마신 거 가지고 엄청 닥달했었다는데요. 그런 성격의 며느리였으면 애초에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을 겁니다. 내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봤으면 일단 위로부터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 전에 행실이 안 좋아서 회사에서 잘린 거라는 둥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말들을 하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건 당연한 거죠. 저는 맞을 짓을 했다고 보이는데요. 내 딸을 데려가기로 했으면 그만큼 책임지는 행동을 보여야 되는데 술 퍼먹고 저주경으로 만들어 놓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안 되겠구만. 양가 부모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더니 결국 머리채까지 잡고 싸우게 되는 일까지 생겨버리게 되자 저에게 해를 가한 그놈을 절대로 선처해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정신을 차린 뒤 그만하라고 힘겹게 목소리를 냈는데 이런저를 바라보던 시모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대충 합의하고 끝내자면서 엄마를 뿌리치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예, 너한테도 아예 잘못이 없는 건 아니잖아. 내 아들한테 상처되는 말을 했으니까 지금 그 꼴을 당한 건데 왜 내 아들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니? 괜히 일 키우지 말고 최대한 좋게 합의 보고 끝내는 걸로 하자. 병원비랑 이혼 위자료 챙겨줄 테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조용히 갈라서면 되잖아. 지금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나 보네. 당장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대충 합의 보고 끝내자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 아들이 나를 속이고 결혼까지 한 건데 뭘 잘못했다는 거야? 술 처먹고 여자에게 손을 올리는 게 맞는 거야? 당신들이야말로 우리 가족을 속이고 그놈과 결혼하게 만든 거 아니야? 여자한테 손버릇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서
이런 사실 숨기고 결혼시킨 거 사기 결혼의 성립이 되는 거 알고 있지? 합의? 웃기지 마. 나는 그 자식 콩밥 먹을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아? 우리는 변호사 선임 안 하니? 사기 결혼이라고? 우리야말로 사기를 당한 거지. 조신한 척하면서 평생 내 아들과 잘 살겠다고 데려갔으면 잘못을 했어도 이해해줘야 되는 건데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켜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는데 우리가 가해자라고? 네가 애초부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내 아들 너한테 주지도 않았어. 너 지금 병원에 입원한 것도 개병 아니야? 일부러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돈 뜯어갈 생각 아니냐고? 지금 환자인 내 딸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이 달린 입이라고 말을 막 하네. 우리는 절대로 합의 같은 거 없고 무조건 법적 대응할 거니까 당장 나가. 엄마가 시모를 가로막은 뒤 당장 병실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자 시모는 엄마를 밀친 뒤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얼굴을 들이밀면서 삿대질을 해댔어요. 합의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무서운 눈빛으로 저에게 협박하길래 삿대질하는 손가락을 콱 깨물어 버렸습니다. 시모는 저보고 개가 됐다면서 저에게 물린 손가락을 빼내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그럴 때마다 더 세게 물어버렸어요. 저희 가족을 무시하는 것도 참을 수 없었지만 그 인간 때문에 제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도 저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에 화가 나 시모의 손가락을 물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병실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자 간호사들까지 모여서 시모와 저를 겨우 떼어놓을 수 있었고 시모는 손을 움켜쥐며 병실을 뒹굴었어요. 아쉽게도 약간의 상처만 났을 뿐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정에선 당연히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저에게 손을 올린 행동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받았지만 그건 저에게 크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 때문에 저희 가족은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왔었고 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적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애가 없다는 게 다행이긴 했지만 그 사람과 함께 살아온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2번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고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다른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됐을 땐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아픔을 전부 잊게 해준 한 사람을 만나 다시 한번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잠깐 스쳐 지나갔던 그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저에게 정말 잘해주었고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할 만큼 저에게는 매일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까지 둘 낳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전 남편과 이혼한 지 10년의 시간이 지나고 또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될 거라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한국 땅덩어리가 좁다곤 하지만 그래도 이 많은 인구 속에서 또다시 마주치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이었죠. 그것도 하필 저희 부부가 식당을 비운 사이 전 남편이 왔던 거였고 저희 가족 사진이 카운터에 걸려 있는 걸 보고 다시 한번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저는 남편과 육회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한 자리에서 그래도 꽤 오랜 시간 장사했고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아 적지 않은 손님들이 찾아주셨어요. 누구나 힘든 시간들은 있지만 그래도 자리가 잡히니 저희 가족 부족함 없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가 있었는데 전 남편이 저희 부부가 없을 때 육회를 먹고 돌아간 뒤 식중독에 걸렸다며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을 땐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육회집이다 보니까 위생 관련해서는 철저했는데 식중독에 걸렸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땐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는 전 남편이 육회를 먹었을 때 다른 손님들도 상당히 많이 다녀갔었는데
조금도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은 받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전 남편이 제가 육회집을 운영하고 있고 장사가 어느 정도 잘 되는 걸 보고 돈을 뜯어내려고 계획한 걸로 보였어요. 그럼 지금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내가 먹은 것만 문제가 됐겠지. 소주 한 잔 생각나서 오래간만에 육회집에 들렀는데 네가 사장이었냐? 너 때문에 내가 1년 6개월 징역살이 한 걸 생각하면 아직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내 성격 모르는 거 아니지? 그때 여기서 육회 먹은 것 말곤 아무것도 먹은 게 없었다고. 식중독 때문에 며칠간 고생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1,500만 원도 싸게 해준 거야. 앞으로 여기에서 장사 못하게 깽판 한번 쳐볼까? 내가 입 한번 놀리는 순간 여기 식당은 폐업이야. 좋게 말할 때 내가 청구한 위자료 당장 토해내. 장사 그만하기 싫으면 순순히 내놓는 게 좋을 거야. 네 놈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도 징역 살다 오면 정신 차리고 살 줄 알았는데 다른 가게에서도 이런 식으로 돈 뜯어먹고 살고 있었냐? 너한테는 땡전 한 푼 줄 수 없고 위자료를 받고 싶으면 우리 식당에서 먹은 육회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해서 다시 찾아와. 그럼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 이딴 의료 내역서 가지고 찾아오면 너한테 뭐라도 떨어질 줄 알았냐? 어느 누가 정신 나갔다고 1,500만 원을 위자료로 줘. 영업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그만 나가지. 말로 해선 안 되겠구만. 너 오늘 장사 다 한 줄 알아? 원하는 조건 맞춰주지 않으면 너희 가게 망하게 한다고 내가 분명 얘기했을 텐데. 전 남편은 제 얼굴을 청구서로 후려친 뒤 더 이상 장사하지 못하게 만들 거라면서 홀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들 전부를 다 때려 부수기 시작했어요. 10년 전보다 지금 이 상태가 훨씬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이미 전 남편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지 10년 전보다 얼굴 상태도 안 좋아 보였고 옷차림 또한 지저분한 게 언제 씻었는지 모를 정도로 위생 또한 상당히 안 좋아 보였어요.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이 식당 CCTV에 전부 녹화가 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식당 내부를 전부 다 때려 부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고 전 남편의 행동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까지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혼자서 한참 동안 난리를 치던 전 남편은 거칠게 숨을 고르면서 저를 노려보고 있는데 식당 안으로 들어온 남편이 전 남편과 얼굴을 마주했는데 난장판이 되어버린 식당을 한번 훑어보더니 전 남편에게 달려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주먹을 날렸습니다. 너, 나 기억 안 나냐? 얘 봐라. 나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네. 8년 전에 그 일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너는 나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 내 눈 똑바로 봐봐. 야, 나는 아직까지 너 이름도 기억하고 있어. 안상태, 내가 처음 오픈한 가게에 와서 결국 폐업까지 하게 만든 개 같은 놈. 내가 그런 적이 있었나? 나는 오늘 그쪽을 처음 보는데 나 때문에 폐업이 되거나 장사가 안 된 식당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네가 그때 내 식당에서 밥 먹고 간 뒤로 식중독에 걸렸다며 위자료 청구했었잖아. 나는 그때도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좋게 넘어가려 했었어. 병원에서 식중독에 걸렸다는 진단서를 떼오라고 했는데도 행설수설하면서 무조건 돈부터 요구하길래 그냥 내쫓아 버렸는데 그날이 있고 난 이후 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식중독에 걸린다는 소문이 퍼졌고 동네 카페에까지 안 좋게 소문이 퍼지면서 내 식당엔 위기가 찾아와 거짓 소문이라고 해명글까지 올리며 노력을 했지만 한번 생긴 불씨는 결국 폐업까지 가게 만들었어. 나는 그때 우리 가게에서 음식을 먹고 복통 유발되었다는 진단서에 적혀있는 이름 석자 안상태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었는데 너는 내 인생을 망쳐놓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냐? 너 오늘 잘 걸렸다. 남편의 과거에 대해 그날 처음 들었는데 전 남편과 지금 현재 남편이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땐 저 또한 상당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 몸싸움을 벌이던 사이 경찰들이 들어와 겨우 중재를 시켰고 전 남편이 저희 가게로 찾아와 행패 부린 거에 대해선 법으로 진행을 했어요. 전 남편에 대해 경찰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건 저희 식당 말고도 다른 식당에서도 비슷한 사건으로 피해를 보게 된 사람들이 꽤 많았었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피해봤던 식당 사장님들을 한데 모아 집단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받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아닌 두 번 다시 사회에 발도 들이지 말아야 한다면서 합의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집단 소송을 받게 된 전 남편은 징역살이는 하고 싶지 않았는지 다음부터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것 또한 가식인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다른 사장님들 또한 조금의 선처도 없이 합의는 하지 않았고 결국 전 남편은 이 문제로 2년 동안 징역살이를 다시 하게 되었네요. 법적 소송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건 전 시부는 현재 요양원에서 보살핌을 받고 계시고 전 시모는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 남편은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일당직으로 건설 현장을 전전하면서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네요. 만약 제가 이 사람과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했더라면 저 또한 지금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한순간에 인생을 종친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징역을 살고 나온다 해도 그놈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질 건 없겠지만 그래도 다음에 나올 땐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인생에 하나뿐인 배필을 만들 땐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남은 인생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는 걸 제 사연을 통해 많은 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세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동생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현장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돼서 사연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이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들이 많았었지만 가족 간의 분열을 원치 않았던 저는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잘못된 행동이 결국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시동생과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왔을 때부터 시모는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들었는지 동서가 새 며느리로 들어오는 걸 강하게 반대를 했어요. 가족들 전부 다 동서를 좋게 봐주고 있는데 시모만 동서를 며느리로 들이는 걸 너무 심하게 거부를 해서 가족들 전체가 상당히 난감했었고 최대한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가려고 모두들 노력을 했었지만 시모는 예비 동서에게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받아줄 수 없다면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도 후회 중인데 새 며느리는 본인이 원하는 그런 며느리를 들여야 한다면서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셨지만 시부의 허락으로 결혼식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일단 식을 올렸으면 좋게 며느리로 받아들이면 모두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텐데 시모는 결혼식이 끝난 뒤 피로 현장에서 술을 좀 많이 마셨는지 많은 하객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동서에게 막말을 거침없이 뱉으셨어요. 그런 모습에 하객들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저희 부부는 그런 시모의 돌발 행동을 수습하기 위해 먼저 집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최대한 서둘러 정리를 하려던 순간 시모가 제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당황한 저는 상당한 충격에 빠져 시모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양가 집안과 지인 친척들 모두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시모의 돌발 행동은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는 심각했어요.
남편은 예상하지 못한 시모의 행동에 화가 났는지 어깨를 밀치면서 소리치던 그 순간 시모는 또다시 손을 올려 이번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가족들 전체가 난리치는 시모를 말렸는데 그런 모습을 동선의 가족들이 전부 다 지켜보곤 동서에게 결혼한 거에 대해 후회하지 않냐면서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접어도 상관없다면서 시모의 행동에 상당한 충격에 빠져 있으셨어요. 제가 동선의 부모였다면 당연히 똑같은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불같은 성격에 언제 어디서 튈지 모를 시모의 성격을 맞추고 사는 건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데 동서를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을 거라는 걸 눈앞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동서도 시모의 그런 모습을 보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동선의 부모님께선 시동생이 정말 좋은 사람인 건 맞지만 시모가 결혼식을 올렸는데도 반대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은 안 봐도 눈에 훤하다고 냉정하게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셨어요. 시동생은 동선의 부모님이 동서한테 하신 말들을 옆에서 듣고 있다가 서둘러 상황을 정리하려고 시모를 말렸지만 시동생 또한 예외 없이 뺨을 맞게 되자 시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시모를 바닥으로 패대기 쳤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이 어떤 날인지 몰라서 통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술을 마시고 깽판을 쳐? 당장 사돈 분들께 사죄하고 당신이 방금 손 올린 행동에 대해 애들한테도 잘못을 구해야 할 거야. 왜 당신 입장만 생각을 하는 거야? 사돈 분들께서 내린 결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결혼식을 진행했겠어? 내 아들이 부족한 점들이 많아도 서로 좋아서 결혼을 하겠다는 건데 당신이 왜 애들의 앞날을 막으려는 거야? 애 인생 망치고 싶어서 작정했어? 이럴 거면 차라리 당신 혼자 나가서 살아. 가족 모두가 애들의 결혼을 축하해주고 있는데 당신 때문에 좋은 날을 망쳐야 되겠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준 모든 분들께 용서를 구하고 망친 분위기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 그렇지 않으면 땡전 한 푼 없이 쫓겨날 줄 알아. 조용히 안 넘어가면 어쩔 건데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몇 번이나 이 결혼을 반대했었는데 당신이 먼저 내 말을 무시했잖아. 내 성격 빤히 알면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거라곤 짐작 못했어? 내 말을 무시한 대가야. 나는 절대로 이 결혼 인정할 수 없으니 당장 파혼해. 엄마가 왜 내 인생을 함부로 결정하려 하는 건데?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내가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해 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결혼하려고 인사하러 갔을 때부터 반대한다고 난리쳤어도 결혼식만큼은 조용히 지나갈 줄 알았는데 그냥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엄마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좋겠어. 이 사람과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 건데 나한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줘서 감사하네요. 뭐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얼굴을 안 보고 살겠다고? 저딴 계집애 때문에 엄마를 버리겠다는 거야?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를 버릴 수 있어? 나 같아도 도련님과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 같아요. 오늘은 평생 기억에 남을 중요한 결혼식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결혼식을 망쳐놨는데 어머님 얼굴이 보고 싶겠어요? 어느 누가 어머님 성격을 맞추고 살아가요? 그리고 하다 저한테까지 손을 올려요? 나는 뭐 당신 얼굴 못 건들 것 같아? 당신도 한번 당해봐. 당신 고발할 거고 법적으로 소송 진행할 거니 그런 줄 알아? 저는 흥분한 나머지 시모를 밀치며 멱살을 잡았어요. 시모 때문에 양가 집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자 시부는 이런 사태를 최대한 빨리 수습하기 위해 시모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피로 현장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그렇게 어수선했던 상황들이 겨우 정리가 되고
시부는 동선의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뒤 최대한 좋게 마무리를 지으려 했는데 피로 현장에서 쫓겨난 시모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시부가 힘들게 정리를 했는데 시모가 이번에도 또다시 분위기를 망치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이 파혼으로 이어지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남편이 시모를 가로막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 쪽 친척 한 분이 가까이 다가오더니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보관해 두고 있었던 축의금이 사라졌다며 아무리 살펴봐도 보이지가 않는다고 난감해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침착하게 친척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사라진 금액이 180만 원 정도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모 때문에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축의금까지 없어졌다는 말을 듣게 되자 남편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것 같았어요. 그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화가 올라온 남편의 모습은 그때 처음 봐서 무슨 일이 꼭 터질 것만 같은 불안함에 남편을 진정시키려고 옆에서 말을 붙였어요. 그런데 남편 옆에 있던 저와 눈이 마주친 시모가 갑자기 양손으로 제 머리채를 순식간에 잡아채더니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제가 축의금을 가져간 게 확실하다면서 막말을 쏟아내더니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었어요. 앙큼한 년? 다른 것도 아니고 감히 축의금에 손을 대? 내가 이래서 며느리를 잘 들어야 한다고 했던 거다. 너희들의 결혼을 예전에 반대만 했어도 이런 문제가 생겼겠니? 가져간 축의금 당장 이리 안 내놔? 결혼을 반대한 나보다 축의금을 도둑질한 네가 더 나쁜 년이야.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다 해도 어떻게 축의금을 가져가? 오늘 내 속이 발칵 뒤집어졌는데 아주 잘 됐네. 경찰 올 때까지 아주 혼쭐 내주마. 손버릇이 나쁘면 손을 절단해야지. 내가 축의금을 훔치는 걸 어머님이 봤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레짐작으로 잘못도 없는 사람을 범인으로 몰고 가면 안 되죠.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그냥 인정하면 될 것을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네. 이러니 내가 널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거다. 딱 보면 질적으로 안 좋아 보이는 게 내 눈엔 보이니까 네가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오는 걸 반대했던 거다. 아들, 너는 엄마를 막을 게 아니라 집안에 먹칠한 처년을 감옥에 쳐넣어야 되는 거라고. 뭐하고 서 있어? 당장 경찰서에 잡아가라고 해야지. 살다 며느리가 축의금에 손을 댔다는 건 또 처음 들어본다. 잘못도 없는 저를 축의금에 손을 댄 범인으로 지목을 하고 있었는데 시동생이 남편에게 다가오더니 동선의 축의금도 일부가 없어졌다면서 그 금액이 200만 원 정도 된다고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모두들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또다시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치려 하길래 시모를 강하게 밀치며 남편의 뒤로 몸을 피했어요. 시부는 술 때문에 눈이 풀린 시모를 제압하면서 다시 밖으로 내보내려 하는데 나가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던 시모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물컵을 들어 저를 향해 던져버렸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피하지도 못한 채 저는 시모가 던진 물컵에 얼굴을 강하게 맞았고 비명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모세혈관이 터졌는지 제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남편은 제 모습을 보곤 얼굴빛이 사색이 되더니 시부를 밀친 뒤 시모의 멱살을 잡아 무슨 짓이냐고 눈이 돌아버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닥으로 패대기 쳐버렸어요. 그런데 남편이 시모를 패대기 치면서 시모의 혼주복이 찢어져 버렸는데 그 순간 시모의 몸 안에서 무언가 후두둑 떨어졌고 바닥에 널브러져 펼쳐진 상당히 많은 지폐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피로 현장에 있던 하객들 모두 경악을 했고
시모가 비틀거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지폐들이 후두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 충격적이라 모두들 할 말을 잃어 시모를 바라보고 있는데 시모가 바닥에 떨어진 축의금을 손으로 쓸어 담아 손가방에 우겨 넣고 있었어요. 시부는 그런 시모의 모습을 더 이상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었는지 시모의 팔을 잡아챈 뒤 화를 냈습니다. 이건 내 편도 아닌 너도 이제 필요 없어. 내가 힘들게 키운 아들이 나를 버리고 전현한테 가겠다는데 이 정도는 가져가는 건 당연한 건데 왜 내 팔을 잡아? 예, 네가 내 아들 데리고 갔으니까 너 이름으로 들어온 축의금도 내가 어느 정도 가져가도 상관없잖아. 얼마 되지도 않는 걸로 일을 크게 만들 거니? 우리가 눈 감고 지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이런 집안에 내 딸을 넘길 순 없습니다. 원하는 게 파혼이면 그렇게 해드릴 테니 제 딸 이름으로 들어온 축의금 당장 내놓고 그쪽 때문에 파혼하게 된 거니 위자료나 준비하세요. 대가드님은 마음에 들어서 저희가 결혼 허락한 줄 아세요? 내 딸이 능력 좋은 남자 만나서 편하게 살길 원하지. 나도 댁 같은 집안의 아들 한 트럭을 갖다 줘도 이 결혼 반대네요. 이런 집안에서 결혼 생활하게 하는 것보단 서둘러 파혼하는 게 내 딸의 인생을 구하는 길이겠네요. 자네는 더 이상 내 딸에게 미련 두지 말게. 파혼할 거고 우리 집안이 손해본 부분에 대해선 위자료 청구할 테니 그런 줄 알게. 결국 내 인생을 성두리째 망쳐놔야 직성이 풀리세요? 엄마 진짜 미쳤어요? 내가 진짜 미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요?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요. 평생 내 얼굴 볼 생각 하지 마세요. 늙고 세상 떠날 때까지 후회만 하다가 병 걸려 괴롭게 떠나버리라고요. 나도 그동안 당신 성격 맞추면서 사는 거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더는 안 되겠어. 나는 몰라도 자식들 인생 망치는 꼴은 더는 못 보지.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네. 나도 당신 용서 못하니까 짐 챙겨서 나가. 나도 당신이랑 이혼하고 사는 게 속 편하겠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축의금에 손을 댔으면서 이 사람을 범인으로 모른 것도 모자라 머리채까지 잡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도 저희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낳아주고 길러주기만 한다고? 부모가 아니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동생 결혼식 날 이 난리를 치는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을 겁니다. 어디 한번 평생 외롭게 살아보세요. 땅을 치고 눈물을 쏟아내도 저는 절대로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내가 뭘 어쨌길래? 너희들이 내 말을 무시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나는 투명 인간이냐? 너희 아버지가 결혼 허락하면 끝인 거야? 내 기준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분명 얘기했는데도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은 채 결혼을 강행했잖아. 둘 다 내 속을 뒤집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 도대체 당신이 원하는 며느리감은 뭔데요? 엄청난 재벌의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와야 되는 거야? 당신 집안 수준도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어느 누가 당신 같은 성격을 맞추면서 며느리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니까 이 정도 맞추면서 살았던 거라고. 당신 같은 인간은 어머니 대접해줄 필요도 없어. 그동안 참고 지내왔던 건 그래도 이 사람의 어머니라서 그런 거지 남이었으면 국물도 없었어. 당신 내 얼굴에 상처 낸 거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거야. 아주 깜빵에서 썩어봐야 정신 차리지? 시모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에게 달려들었고 이판사판이라고 쑥대밭이 되어버린 마당에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저도 시모에게 달려들었어요. 피로 현장은 난리가 났고 경찰들이 뒤늦게 들어와 상황을 정리하고 나서야 모든 게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모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시동생과 동서는 파혼 얘기가 나왔는데
시부가 힘들게 식을 올린 만큼 파혼만큼은 안 된다면서 시모가 해야 될 사죄를 시부가 대신 동선의 가족분들께 구했어요. 시부의 간곡한 부탁과 시동생이 동서를 붙잡고 애원하면서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 노력했고, 동선의 가족분들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주셨네요. 시부는 이성을 잃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시모와의 이혼을 선택했어요. 그렇게 시부모님은 결국 오랜 결혼 생활 끝에 서로 남남이 되어버렸고, 더 이상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아니게 되자 동선의 가족분들도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았는지 시동생과의 결혼식을 파혼으로 끝내지 않고 그대로 혼인신고할 수 있게 진행시켰습니다. 그렇게 둘은 힘들게 법적인 부부로 이어지게 되었지만 결혼식에 있었던 일들은 평생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버렸을 겁니다. 저는 시모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해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받아냈지만 그걸로는 상처받은 제 마음이 풀리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더 이상 고약한 시모의 얼굴을 안 봐도 돼서 그걸로 위안 삼으며 남편과 함께 서로 의지하며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결국 혼자가 되어버렸고 아무도 찾지 않게 되자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에 놓인 본인의 모습을 보고 과거의 행동에 대해 후회스러웠는지 뒤늦게서야 굽히고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미 상처받을 대로 받았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먼 길을 와버렸기 때문에 시모를 받아줄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시모가 벌인 충격적인 행동이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고작 몇 달이 지났다고 그때의 일들을 후회한다면서 술 먹고 저지른 본인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애걸복걸했지만 그 말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모를 받아주지 않았고 동서내외도 예외 없었어요. 시모는 시부에게 다시는 술도 안 마시고 가족들과 잘 지낼 수 있게 노력해 보겠다고 했지만 역시나 내쳐지게 되었고 시모가 다시 들어올 공간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박힌 돌을 빼내게 되니 이제야 숨통이 트였는데 시모가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 가족은 또다시 숨이 막힐 게 뻔했어요. 그리고 시동생이 동서와 파혼을 하지 않고 법적으로 부부가 될 수 있었던 건 시부의 결단력 때문에 동선의 부모님도 허락한 눈치였어요. 시부도 시모에게 질려버려서 조금의 감정도 없었기 때문에 절대로 합칠 일은 없을 거라고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시모가 애원을 해도 받아주지 않게 되자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는 모습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몸이 좀 안 좋길래 병원에 다녀왔는데 나보고 위암이라고 그러더라. 소화가 좀 안 돼서 요 근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갑자기 위암이라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놀랬겠니? 나도 이렇게 당황스러운데 너희들도 많이 놀랐지? 과거에 했던 몹쓸 짓들에 대한 벌을 받고 있나 보다. 혼자가 되고 병까지 걸리니까 가족의 존재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닫게 됐는데 많이 늦은 거니? 나한테 딱 한 번만 기회를 줄 순 없는 거야? 그동안 실망스러운 행동을 보인 거 나도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다. 너는 엄마가 이대로 암 때문에 병들어 죽었으면 좋겠니? 저보고 지금 위암이라는 말을 믿으라고요? 얼마 전까지 받아주지 않는다고 난리 쳐놓고 우리가 단호하게 나오니까 다른 방법을 구상한 건 아니고요? 위암이 그렇게 쉽게 걸리는 병인 줄 아세요? 그냥 저희랑 다시 시작하려고 거짓말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요?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어머님이 위암이시면 진단 내역서 끊어와 보세요. 암에 걸린 분 치곤 혈색이 상당히 좋으신데요. 저도 이 사람과 같은 생각이에요. 저희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 뻔히 알고 있으니까 이제 거짓말 그만하세요.
이런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나중에 위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더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건 예상 못 하세요? 그러니까 뭐하러 그 난리를 쳐서 상황을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거예요? 후회할 짓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진 않았겠죠. 그래, 나 위암 아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너희들이 나에 대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변할까봐 그런 건데 끝까지 매몰차게 행동할 거니?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너는 엄마 얼굴 평생 안 볼 수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는 점점 더 늙어갈 테고 힘도 없어질 텐데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니? 술 먹고 실수한 거라잖아. 그러니까 우리 좋게 풀자. 내가 전부 다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테니까 너희들이 먼저 나를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시간이 필요한 건 알지만 앞으로 그건 내가 잘하면 되잖아. 꿈도 크시네요. 이 사람 머리채 잡고 도둑으로 몰고 물컵 던져서 얼굴에 피까지 쏟은 게 불과 몇 달 전이에요. 이 사람이 마음이 착하니까 위자료 받고 끝낸 거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어머니는 이미 징역살이 했다고요. 지금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 마음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늙어 병들어도 찾지 않겠다는 말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조금의 거짓말도 안 보태고 진심으로 했던 말이니까 제발 구차하게 그만 찾아오세요. 뭐라고? 너 방금 엄마한테 구차하다고 했니? 엄마가 평생 외롭게 사는 걸 원하는 거야? 그럼 너는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키워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자식이면 함부로 해도 되는 거냐고요? 제발 부탁인데 다시는 제 눈에 띄지 마세요. 부모라도 인간 같지 않으면 예외 없어요.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몬은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무서울 정도로 노려보셨는데 눈시울이 붉어진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모에게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낸 남편도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상황이 또다시 안 좋아지는 걸 원치 않았던 저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며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는 더 이상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동선회의한테도 가지 않았고 시부와도 만나지 않고 있지만 시모의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에요. 어차피 시모는 달라지지 않을 사람이고 저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다시 받아준다 해도 또다시 과거의 성격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시모가 없는 지금의 삶이 훨씬 더 심적으로 편하다는 걸 가족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미 끝난 관계인 시모를 다시 받아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어느 정도 기력이 있어서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나이 먹고 거동조차 힘들 때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에 과거의 행동을 돌아보며 땅을 칠 겁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는데 시모는 끝까지 저희 부부에게 위암이라고 거짓말까지 한 걸 보면 아직 정신 차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이네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본인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서로 최대한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거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인데 시모는 자기 자신의 기분대로 상대방이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고집을 부려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온 가족이 시댁에 모인 적이 있었는데 시부의 안색이 상당히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만큼 상대방이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맞춰나간다면 행복한 가정을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는데 시모는 그걸 못해서 내쳐지게 된 게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안 좋았던 그날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겠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의 앞날엔 좋은 기억만 만들어 가고 싶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예비신랑과 파혼을 하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게 참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결혼을 하기 전에 그 사람들에 대해 미리 알게 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신랑과 2년 만났었는데요. 서로 일이 바빠서 거의 주말에만 보다 보니 싸우는 일은 거의 없었고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지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좀 더 애틋한 감정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2년의 시간 동안 서로를 충분히 알아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도 큰 거부감 없이 대화가 잘 통했고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는 것부터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일정이 많이 바쁘셔서 우선적으로 예비신랑 부모님을 먼저 찾아뵙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큰 무리 없이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을 줄 알았던 제 생각과 다르게 예비시댁에서 전혀 예상 못한 전개를 맞닥뜨렸어요. 평범한 집안인 줄 알았는데 처음 느껴보는 사람들의 성격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현관문을 열고 예비시댁에 들어가자마자 시부가 저를 반겨주셨는데 예비 시부의 한마디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보통은 초면에 가볍게 인사를 주고받는 게 보편적인데 예비 시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라고요.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불편했었고 음흉한 눈빛은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1차적으로 시부와 인사를 나눈 뒤 구두를 벗고 거실로 들어가자 예비 신우가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신우의 첫마디를 듣는 순간 경악을 했고 제 두 귀를 의심할 정도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골반 큰 여자를 좋아하는데 오빠가 데려온 이분은 골반이 너무 작다. 솔직히 좀 실망스러운데? 오빠가 눈이 이 정도로 낮을 줄 몰랐어. 야, 오늘 처음 인사 오는 자리인데 말 좀 가려서 하지. 내가 항상 얘기했지. 여자는 입이 이뻐야 된다고 했는데 너는 입만 열면 싸구려냐? 아니, 내가 뭐 어때서. 요즘 내 또래 다들 그래. 가식적인 모습 정말 싫어하거든. 뭐든 솔직한 게 좋은 거지. 그래야 본인도 뭐가 문제인지 아는 거잖아. 그건 너 생각이지. 생각 없이 뱉은 한마디에 상대방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몰라? 내가 봤을 때 너는 평생 결혼은 못할 것 같다. 너 같은 성격 누가 받아주겠냐? 지금부터 입도 뻥끗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오늘 우리 집에 온 손님이야. 쓸데없이 한마디만 더 하면 가만 안 둔다. 예비 신우의 입은 상당히 거침이 없었어요. 생각하고 있는 걸 필터링하지 않고 그냥 입 밖으로 뱉었습니다. 살면서 처음 본 성격이라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그런데 예비 시부와 신우는 약과였어요. 예비 시모가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걸어 나오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에게 앞치마를 던지면서 뒤집게도 건네주더라고요. 얼떨결에 받았는데 예비 시모가 저에게 건넨 한마디는 요리를 못하면 결혼을 허락해 줄 수 없다면서 당장 주방으로 따라 들어오라면서 먼저 들어가시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무슨 첫날부터 얼굴을 보자마자 주방으로 들어가냐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미 예비 시모는 주방에서 나오지 않고 한창 음식을 만들고 있어서 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예비 시모 옆에서 시키는 대로 도와드리면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예비 시모가 앞치마를 벗더라고요. 그리고 의자에 앉더니 저보고 음식을 만들어 보라면서 시키셨습니다. 하나같이 멀쩡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당황스러웠고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제 자신을 보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러 온 것뿐이었는데 결혼식도 하지 않은 저에게 일을 시키는 시모 행동이 어이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실은 내색하기에도 그래서 그냥 예비 시모가 시키는 대로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땀 흘리면서 힘들게 음식을 만든 뒤에 자리에 앉아 겨우 식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작된 질문 공세에 음식이 입에 들어가는지 코에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 음식이면 그래도 내 아들 굶기지는 않겠네. 그런데 내가 듣기론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돈벌이가 꽤 된다면서 요즘도 내 일이 그렇게 잘 되나? 아유, 말도 마. 손님이 줄지어 들어온다던데? 나도 조만간 가서 관리 좀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오늘 인사 온 거 우리 오빠랑 결혼하려고 온 거면 이제부터 식구나 다름없는 거지. 안 그래요? 우리 엄마는 좋겠네. 그래도 매번 관리받을 수 있잖아. 내일이 은근 비싸다니까. 오빠랑 결혼하면 새언니한테 용돈도 받을 수 있는 건가? 밥부터 좀 먹으면 안 될까? 아, 오늘 다들 왜 그래? 가볍게 인사만 하려고 온 건데 왜 이렇게 부담을 줘요? 엄마 때문에 이러다 결혼도 못하겠어. 나도 며느리 덕 좀 봐야지. 남자들도 관리받으러 자주 오나? 나도 이참에 며느리한테 관리 좀 받아볼까? 용돈도 좀 받고 그래야 살맛나지 않겠어? 예비시댁에 인사를 오자마자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네일숍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손님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남자친구가 너무 과장되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예비시댁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난감한 상황만 발생이 되고 있어서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웃으려고도 했었는데 예비시댁이 손님을 대하는 행동이 상식 이하인 것 같아 표정 관리가 안 되기 시작했고 더는 있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억지 웃음을 보이면서 시간을 보낸 뒤 겨우 인사를 드리고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저를 집에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따라 나온 예비신랑과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곧장 공원으로 향했어요. 이 문제에 심각하게 대화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비신랑은 제가 어떤 감정 상태였는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었어요. 아까 우리 집에서 화난 거 있었어? 갑자기 표정 관리 안 되는 거 보니까 나도 난감하더라고. 그래도 최대한 좋게 풀어보려 했는데 네가 급격하게 말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많이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 그래도 우리 가족들 상당히 밝고 괜찮지? 다들 솔직해서 그렇지. 성격은 정말 좋아. 너는 분위기 파악이 전혀 안 돼? 내가 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거짓말은 하지 말았어야지. 너무 과장되게 얘기해서 내가 할 말을 잃었잖아. 내일 봤는데 무슨 줄까지 선다고 그래. 나에 대해 좋게 얘기해 주려 했던 건 고마운데 너무 과장되게 얘기하면 실망도 크다는 거 몰라? 네일숍에 왔다가 파리만 날리는 모습 본다면 얼마나 실망을 하시겠어. 그리고 당신 가족들과 나는 성격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뭐야? 오버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당신 가족들 전부 내가 일하는 곳으로 온다잖아. 가볍게 인사하러 왔다가 상처만 받고 돌아가는 것 같아. 나 솔직히 이번에 당신 가족들 보고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려고. 나는 차분하고 상식이 통하는 집안 사람들과 결혼하고 싶지. 좀 전에처럼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없이 말 함부로 하는 거 너무 서운했어. 우리 관계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나 지금 너무 놀라서 진정 좀 시켜야 할 것 같으니까 그만 집으로 돌아가. 나중에 전화할게. 우리 집안 그렇게 특이하지 않아. 순수해서 말을 걸러서 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너한테 나쁜 감정 전혀 없으니까 일단 진정하고 기분 좀 가라앉혀.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 해도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예비신랑은 자기 가족을 안 좋게 바라보는 게 싫었는지 애써 포장을 하려 했지만 제 기분이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그날 이후 결혼에 대해 다시 고민을 하게 되면서부터 예비신랑에 대한 마음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자 예비 신랑은 결혼을 하지 못할까봐 걱정스러웠는지 보통은 주말에만 만났는데 평일에도 늦은 시간에 네일숍에 찾아왔어요. 최대한 분위기를 반전시켜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비 신랑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접힌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저에게 지속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금씩 안 좋았던 감정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화가 가라앉게 되자 다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앞으로 어떻게 시댁 식구들을 대할지 고민을 털어놨어요. 예비 신랑은 자기가 알아서 다 한다고 저보곤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분명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될 게 뻔해 보였어요. 예비 신랑이 시댁 식구들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 친정엄마와 진지하게 대화를 해봤는데 엄마도 예비 신랑을 한번 보고 싶다며 조만간 시간을 잡을 테니 그때 얼굴 보면서 밥이나 한 끼 하자고 하길래 부모님께서 저녁에 시간이 되는 날로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릴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면서 한껏 기대에 부풀었어요. 비록 예비 시댁 식구들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비 신랑만큼은 저와 꽤 오래 만나왔었고 서로 마음이 맞는 걸 확인했었기 때문에 예비 신랑 하나 보고 결혼할지도 고민을 했었어요. 시댁 식구들이야 제가 서로 어느 정도 노력하면 정리가 될 것 같았는데 저녁 약속을 잡게 되었던 날 예비 신랑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가기 위해 골목으로 들어선 순간 예비 남편의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 무슨 문제 있어? 뭔가 상당히 불편해 보이는데? 이런 골목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좀만 더 들어가면 우리 집이야. 근처에서만 헤어져서 우리 집 앞에까지 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지? 저기 보이는 집이 우리 집이야. 좀 낡긴 했는데 그래도 겉만 그렇지 집안은 깨끗해. 서둘러 들어가자. 잠깐만. 저 집이 네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 살짝만 건드려도 곧 무너질 것 같은 저런 집에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어? 여기 동네 전부 다 낡아 빠졌잖아. 여기 어렸을 적부터 살았던 동네인데 사람들도 좋고 조용해서 살만해. 내가 이런 곳에서 살아서 좀 그래? 창피한 거야? 집안은 괜찮다니까. 어서 들어가자. 와, 정말 충격이다. 입고 있는 건 어느 정도 잘 사는 집안에 걸친 옷이면서 사는 건 저런 데서 살아? 솔직히 너무 충격인데? 그럼 여태까지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집안이면서 그동안 나한테 있는 척 했던 거야? 살다 이렇게 못 사는 집은 처음 본다. 우리 집안을 너무 무시하길래 너는 얼마나 잘난 집안인지 정말 궁금했거든? 그런데 진짜 보잘것없는 집안이네. 내가 그동안 여러 여자를 만나봤지만 그 시간들이 헛되다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거든? 그런데 내가 너랑 만나면서 보낸 시간이 오늘 이 집을 보는 순간 정말 아깝게 느껴진다. 가진 것도 집불도 없는 집안이면서 우리 가족을 욕해?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저 집이 어때서? 우리 부모님이 결혼하시고 처음 장만한 집이고 많은 추억이 담긴 곳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집이 전부는 아니잖아.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 거 알아? 지금 그동안 알지 못했던 모습을 봐서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 원래 이런 사람이었니? 너야말로 이런 식으로 남자들 꼬셨냐? 입고 있는 건 명품에 타고 있는 건 외제차면서 그거 다 대출받아서 마련한 거지? 요즘 사람들 집도 없고 가난에 찌들어서 살아도 입고 있는 거랑 차는 비싼 거 장만하잖아. 남들한테 보여주는 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껍데기 같은 삶을 너도 하고 있는 줄 정말 몰랐다. 오늘 인사 왔으니 여기서 끝낼 수 있었던 거지. 더 시간 끌었다면
완전 내 인생만 깎아먹을 뻔했네. 내 팔에 지금 닭살 돋은 거 보여? 와, 진짜 역대급이다. 이거 완전 사기 아니야? 너 솔직하게 말해봐. 남자들 등에 빨대만 꽂고 헤어지는 전형적인 꽃뱀 아니냐? 너희 부모가 뭘 가르쳤는지 안 봐도 눈에 훤하다.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우리 부모님 욕하는 건 정말 참을 수 없거든? 나는 지금 네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어. 도대체 우리 집안이 뭐 어떻다는 건데? 저 집 하나 보고 우리가 가난한 인생이라고 판단한 거야? 너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내가 그동안 너한테 보여준 것만도 충분하다 생각했는데 너는 나를 그냥 아예 결혼하면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네. 아무리 오해를 했다 해도 이건 아니지 않아? 너희 집안도 잘 사는 형편은 아니면서 지금 이 태도가 뭐야?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보고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뀐 예비 신랑의 모습에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그때 보게 된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인 것 같아 그 자리에서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그만 만나자고 했어요. 저희 엄마가 예비 사위 온다고 아침 일찍부터 음식까지 준비해놨는데 그런 노력이 전부 다 쓸모없게 되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비 신랑은 바라던 바라고 저와 더 이상 함께하려 하지 않았고 저에게 일방적으로 헤어짐을 통보했습니다. 저에게 먼저 끝내자는 말이 나와도 시원찮을 판에 잘난 것도 없으면서 저희 집안을 무시하고 180도 변한 모습으로 저에게 사기꾼 여자라고 막말까지 하는 모습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예비 신랑과 집 앞에서 목소리 높여 싸우고 있자 집에까지 제 목소리가 들려왔는지 저희 부모님이 집 밖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아니, 왜들 그러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니? 들어올 생각은 안 하고 왜 집 앞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고 있어? 너 지금 우니? 아니 뭐 때문에 그러는데?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될 줄 몰랐는데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명주 남자친구였는데 지금은 더 이상 아니거든요. 저희 각자 갈 길 가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서로 성격 차이도 있지만 집안 차이가 너무 심해서 제가 부모님한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낡아 빠진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한테 어떻게 포장을 내서 말씀드려요. 제가 두 눈으로 봤던 그대로 설명을 드려야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크게 거짓말을 할 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지금 너무 화가 많이 나고 사기꾼 집안으로 신고하려다가 지금 많이 참고 있는 중이거든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어른이 먼저 모범이 되는 행동을 보여야지 얘한테 거짓부터 가르치면 뭘 보고 살아왔겠어요? 외모만 좋게 치장하면 뭐예요? 집은 이렇게 허름하고 낡아 빠졌는데 정말 실망 많이 했고 다시는 얼굴 마주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침부터 음식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그 음식 안 봐도 위생적으로 얼마나 더러울지 눈에 화나네요. 이런 거지 같은 집안에서 나온 음식이 대단해봤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마트에서 거의 썩어 빠진 음식들 세일하는 거 사가지고 와서 음식 만든 거 아니에요? 너 그 입 다물지 못해? 다른 건 다 참아도 우리 집안 욕하는 건 내가 못 참는다 했지? 아무리 우리 집안이 못났다 해도 너희 집안보다 100배 1000배 더 잘났어. 엄마, 이제 그만 들어가요. 저런 쓰레기 같은 자식 상대할 필요도 없어.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지 모른다더니 정말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네. 하마터면 남자 잘못 만나서 내 인생 종칠 뻔했어. 너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어떤 말을 하던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도 절대로 받아주지 않을 거니까 신고하기 전에 꺼져. 아유, 야, 아소라 아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김칫국 퍼마시냐? 내가 너한테 왜 미쳤다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 너희 집안이 잘 산다고 또 거짓말 하려고? 자네 말 다 했나? 뭐 이런 개념 상실한 놈이 다 있어?
명주 넌 어디서 이런 개도 안 물어갈 쓰레기 놈을 주워온 거야? 아무렴 네 놈한테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다 해도 그렇지. 제대로 된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정상이야? 명주가 아주 사정사정해서 자리 마련했더니 어디서 이런 거지 같은 놈을 봤나? 자네 부모가 사람이 이딴 식으로 평가라고 가르치던? 모질이도 이런 상모질이는 또 처음 봤네. 썩 꺼지지 못해? 예비신랑은 이미 저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떠나버렸는지 저희 아빠가 뭐라고 하는데 한마디도 지지 않고 대들었어요. 그런 모습에 그간 제가 알고 봐왔던 사람은 거짓된 모습이었고 눈앞에 보이는 모습이 진짜 본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평생 겪어봐도 속을 알 수 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았어요. 더는 상대하고 싶지 않아 부모님을 집 안으로 모신 뒤 예비신랑 앞으로 다가가 뺨에 손을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 만나지 말자고 했어요. 예비신랑은 자기 얼굴에 손을 올렸다고 똑같이 제 뺨에 손을 올리려 했다가 자기 손을 더럽힐 순 없다면서 제 앞에 침을 뱉곤 등을 돌렸어요. 그런데 엄마가 화가 많이 났는지 다시 밖으로 나오시더니 한쪽 손에 서류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곤 등을 돌린 예비신랑을 돌려 세운 다음 손에 쥐고 있던 서류로 사정없이 뺨을 후려쳤어요. 예비신랑은 저희 엄마한테 서류로 뺨을 맞자마자 바락바락 소리치며 엄마 손에 쥐어져 있던 서류를 뺏어들면서 그 서류를 확인하더니 약간 당황한 얼굴로 저희 엄마를 쳐다봤어요. 무슨 서류인지 저는 알지 못했던 상태라 예비신랑의 손에 들려있던 걸 빼앗아 확인을 하는 순간 깜짝 놀라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 서류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등기 필증이었어요. 상당히 고가의 아파트라 이름만 들어도 부동산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알 수 있는 그런 아파트였죠. 엄마는 당황한 예비신랑을 보면서 낮게 깔린 목소리로 한마디 하게 되었습니다. 자네, 그 서류가 뭔지 대충 알지? 내가 최근에 아파트 경매에 낙찰돼서 받은 등기 필증인데 그 아파트가 지금 현재 시세로 25억일세. 내가 왜 그 서류로 자네의 뺨을 쳤는지 아나?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야.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일세. 그리고 우리 집에 인사 오려 있으면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지. 둘이서 만난 시간도 꽤 된다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내 딸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나?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나도 충분히 알게 돼서 내 딸의 인생을 망치지 않은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어쩌겠나. 신혼집으로 마련해주려고 준비해 놓은 거였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앞으로 인생 그렇게 살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살도록 하게. 명주야, 너도 이제 사람 보는 눈 좀 키워라. 적어도 사람과 동물은 구별할 줄 알아야지. 어머니, 잠시만요. 그 서류 정말 진짜예요? 아니, 서울에서도 알아주는 아파트를 경매로 구매할 정도면 재력이 상당하시다는 건데 왜 이런 거지 같은 집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해를 하게 된 거잖아요.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아버님 어머님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죠. 저한테만 문제가 있는 거라 볼 수 없죠. 자네 지금 이 집이 30년이나 돼서 나이가 빠져 보이니까 우리 집안을 가난한 집안으로 봤지? 여기 동네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생각해봤나? 자네는 아직 세상을 보는 눈과 귀가 어둡구만. 여기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 발표됐다는 뉴스도 못 봤나? 겉으로 보는 게 나이가 빠져 보여도 지금 이 집이 자네 집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 집은 우리 가족이 30년간 함께 살아온 추억이었던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보물일세. 엄마의 말이 끝난 뒤 저희 가족은 집으로 들어왔어요. 예비신랑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한참 동안 집 앞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이후 예비 시부모님이 남자친구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부 다 듣게 되었는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예비 시부모님은 남자친구가 많은 실수를 했다면서 다시 좋게 풀어가려고 노력했지만 저희 부모님과 저는 이미 많은 상처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모는 자기 아들이 한 행동에 대해 많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싹싹 빌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에게 파혼을 외친 그놈과 정말 파혼을 하게 되었고 더 이상은 엮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정말 많은 걸 배우게 됐고 인생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사람은 보이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저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평생 배움의 연속이라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남자친구였던 그놈은 아직까지 저에게 미련이 남았는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일숍에 몇 번이나 찾아와서 관계 회복을 하려고 노력하길래 냉동실에 있는 얼음 한 바가지 퍼서 얼굴에 냅다 뿌리며 내쫓았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고 차후의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으니 항상 겸손한 게 제일인 것 같아요. 즐거운 주말 가족분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